자, 다음 단어는 이제 미분을 활용하는 단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원을 크게 보면은 맨 앞 단원에 이제 극한이 없고, 그 다음에 연속,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적분이거든. 크게 보면 4개인데, 어쨌든 이제 미분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다 들어갔던 거잖아, 저번 시간에. 그래서 미분 계수가 무엇이고 도함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시2의 단원 구성을 보면은 미분 다음에는 이제 미분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그래서 미분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응용하는 단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하는 이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에다가 미분을 활용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직선에 미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 구성을 쭉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 미분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접선에 활용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정식이나 부등식 쪽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 가속도. 이렇게 거속식 문제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미분 단원의 다음 쪽에 나오는 부분은 어쨌든 미분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중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하는 접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자. 자, 주제를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너네 DT 볼 동안 이렇게 만들어 봤어. 자, 일단은 중학교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직선.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직선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점을 2개 찍고 연결을 하는 게 직선이죠. 그쵸? 이런 게 직선인데, 직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2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일단은 함수식을 보면은 사실 직선이라는 거는 이제 1차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1차 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A가 0이 아닌 건데, 어찌됐든 미지수가 2개니까 관계식도 2개 있는 건 당연한 거야. 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근데 이제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여러 개로 주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보통 이렇게 많이 주어져.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인데 한 점과 기울기가 많이 주어지죠. 그렇죠? 지나가는 한 점 나오고 기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게 2점이 주어지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관점을 잘 살펴보면은 항상 조건이 2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점이 주어지는 특별한 상황에서 절편이 2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본질적인 내용은 다 똑같아. 미지수 2개니까 관계식 2개라고. 한 점과 기울기 관계식 2개지. 2점 관계식 2개고, 2개의 절편 관계식 2개입니다. 수식으로 한번 가볼까? 가만히 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이야. 어떻게 한번 가볼까? 뭐 A점을, 뭐 지나가는 한 점을, 그래요,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기울기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은 기울기에다가 지나가는 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되겠지. 그쵸? 이렇게 해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점이 2개가 주어져. 어떻게 가볼까 이번에? 아니야, 제로가 조금 그런데? 잠시만. 1, 2로 갈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2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개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은 기울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 y, 이 정도쯤. 그래서 이게 이제 2점이 주어지는 경우고, 그 다음에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도 점이 2개 주어지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절편이 뭐 예를 들어서 a, 0이고 y절편이 뭐 0, b다. 근데 이때는 사실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해. 이게 좀 더 낫지. 이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빨라요. 그러면은 0, b를 지나가고 a, 0을 지나가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내용이지. 그치?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건 이게 다야. 이게 직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접선이 나오거든? 그래서 접선을 갖다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용어를 좀 먼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접선이거든? 이 접선을 다루는 것도 크게 보면 유형이 4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가장 어려운 게 공통접선.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그거는 조금 나중 얘기고 용어 먼저 살펴보자. 이렇게 갑시다. 일단은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y는 fx 부드럽게 삼치함수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접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는 선,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단어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있고 접하는 선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을 이제 접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접선이 있으면 항상 접점이 등장해. 이건 당연한 얘기야. 접선과 접점은 실과 바늘 같은 존재야.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접점이 있으면은 접선이 있고, 접선이 있으면 접점이 있다. 항상 따라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아도. 요렇게 요거 수직인 요직선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알아? 접점은 그냥 A라고 합시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수직인 직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뭐라고 부르지? 요거 진짜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용어를 이걸 뭐라고 부르죠? 처음 봤니?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뭐라고 부르지? 애들이 너무 용어를 모르는데 법선이라고 하죠. 법선 이거 알아도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주제는 이 접선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가 가장 기본이거든.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여줄게요. 하나씩 보여줄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아두는 걸로 하고, 자,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접선을 구하는 첫 번째 유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접점이 주어질 때, 자, 접점이 주어질 때가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미분을 공부할 때 미분계수를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기하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렇게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곡선이 있고요. 얘를 y는 f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점이 A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A점이 접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접점에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접선을 A라고 할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야.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할까?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직선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중학교 내용에서 한 점과 지나가는 기울기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이미 접점이 지금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한 점은 알고 있거든. 정확히 말해서 이 점을 뭐 편의상 A, FA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미 지나가는 한 점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한 점과 어쨌든 중학교 내용이랑 똑같아. 플러스 알파로 기울기를 알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미분 계수가 된다고. 이게 핵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요 빨간색 직선은, 그러니까 접선은 어쨌든 기울기는 F'A가 되는 거고 지나가는 점은 A, FA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이게 접선이라고.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본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좀 보자. 아주 쉬운 예시를 좀 볼게요. 자, example. 예시는 좀 쉽게 갑시다. 뭐 예를 들어서 example. x 제곱을 하자. 쉽게 가자. 예시는 정말 쉬워요. 만약에 요 점이 뭐라고 할까? 그냥 쉽게 갑시다. 1,1이에요. 예를 들어서 1,1이면은 여기 1,1에서 이 접선을 만약에 구하고 싶어. 여기 빨간색 접선.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을 쳐 일단. 그래서 프라임 들어가면 2x 나오거든?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 빨간색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F'1이니까 2가 되겠지? 그거 완전히 중학교 내용이야. 그래서 지나가는 점 1,1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2니까 당연히 이 빨간색 직선은 뭐 2x-1 정도? 기울기가 2니까 이 정도로 잡아줄 수 있다고. 이게 기본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사실은 접점이 주어질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다른 유형들도 있어. 뭐 기울기가 주어진다라든지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다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있지만 결국 본질은 이거 하나야. 왜냐면 다른 유형들에서도 항상 접점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 건데 기울기가 주어진다라든지 뭔가 다른 요소들이 주어질 때도 접점을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본질은 지금 설명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접점이 주어질 때. 이게 가장 중요해. 자, 하나씩 좀 보여줄게요. 일단은 여기 이 상황은 알겠지? 접점이 주어질 때. 자, 그러면 판서가 너무 공간을 너무 많이 썼네. 여기 좀 지우고 자 이렇게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거든. 근데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핵심은 뭐냐면은 이꼴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접점이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접점이 주어지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걸 해야 돼. 접점 가정. 접점 가정.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지만 마치 접점을 아는 것처럼 굴면 된다고. 그래서 접점을 아는 것처럼 수식을 나열하면 실제로 접점이 나와. 그 접점 나오는 순간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는 좀 쉽게 하자. 똑같이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fx가 만약에 x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곡선상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만약에 기울기가 너무 쉽은가? 만약에 2가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오겠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립니다. 여기가 접점이에요. 그럼 나는 접점을 모르잖아. 접점을 모르니까 여기를 a, a 제곱이라고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을 모르는데 접점을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봐. f'이 2x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a, a 제곱을 접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기울기는 2a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잡는 이 a, a 제곱이 일종의 이거라고. 접점이 뭔지 모르지만 접점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래서 접점 가정이야. 여기 나오는 게. 그래서 이 접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구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접점이라고 가정하니까 기울기는 f'A, 즉 2a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기울기를 2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를 2라고 설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얘를 풀어주면 a는 1이 나오지. 그래서 나는 접점이 뭔지 몰라서 그냥 a라고 설정을 한 건데 얘랑 기울기랑 서로 끼워 맞춰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가정한 접점이 1,1이었더라. 설명 이해가 되니? 다시 한번. 접점을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마치 아는 것처럼 수식을 구사하면 실제로 접점이 나온다고. 그러면 1,1이고 기울기는 당연히 2지. 처음부터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맥락은 이겁니다. 물론 얘를 이제 수식으로 전개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식도 여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접점을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접점이 주어질 대로 상황을 돌려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질 수도 있어. 자, 이때도 보자. 그러면 여기 너무 수식이 긴데. 잠시만. 여기 좀만 다 있을게요. 너무 길어서. 기울기에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다 쓰자. 세 번째가 요거는 유형이 조금 어려운데 본질은 똑같아. 지금 기울기가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곡선 밖에 한 점, 좀 더 어렵긴 하지만 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도 접점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접점을 아는 순간 게임이 끝나거든. 그래서 접점을 가정하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곡선 밖에 점이 하나 주어질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접점 가정이야.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고. 자, 이렇게 갈게요. 그러니까 자, 곡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보자. fx가 있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곡선 밖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점이 하나 주어졌어. 근데 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접선을 구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곡선 밖에 점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요. 뭐라고 잡을까 좌표를? 일반화 시키고 싶은데 A, B로 할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할게. 그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곡선 밖에 점이 하나 있는데 곡선 밖에 점에서 이 파란색 곡선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거야. 빨간색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접점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 접점이 뭔지는 모른다고. 그래서 이 접점을 이렇게 잡을게요. t, ft를 할게. 그러니까 얘가 근데 뭔지는 모르지. 뭔지는 모르니까 접점 가정이라고 써.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접점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럼 얘를 이제 접점 가정이라고 두면은 기울기는 당연히 접점이 이거니까 f't가 될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오는 게 기울기가 f't니까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몰라도 뭔지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 아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지 일종의.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거고 한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직선, 어쨌든 접선도 직선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그런데 얘가 얘를 지나잖아. 당연한 얘기지. 여기에서 시작해서 접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빨간색 직선은 누가 봐도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로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생각한 요 접선이 A, B를 지나야 될 거잖아. 그래서 Y에다가 B를 넣고 X에다가 X에 A를 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지금 A랑 B가 다 상수라서 일종의 그 방정식이 나올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것만 구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포인트는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 항상 결과는 이거야. 얘로 수렴하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이 주어질 때가 가장 중요하고 접점이 없으면 접점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예시도 조금 볼게요. 잠깐만. 이그젠플은 그래도 하나씩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시는 조금 쉽게 가자. 자, 그냥 쉽게 갈게.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합시다. 쉽게 가자. x제곱하고 뭐라고 할까? 잠깐만. 요거 한 점 가정을 좀 해볼게요. 어디에서 그었다고 하지? 대충 아무거나 저거나 저기 어느 정도로 부르면 좋겠냐? 쉬운 거 가자. 쉬운 거. 아까 여기 1,1에서 어떻게 나왔었지? 2x-1로 나왔었나? 그치? 2x-1로 나왔었지. 쉽게 그럼 이렇게 합시다. 똑같이 0,-1이라고 치자. 자, 그 편의상 0,-1. 그럼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0,-1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는 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조금만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여기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조금만 다시 쓰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 곡선 밖에 0,-1에서 요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뭔진 모르지만 접점이 존재합니다. T,T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접선은 지금 프라임이 이거라서 기울기가 2t가 나오거든. 정확히. 그러니까 요 접선은 기울기는 2t가 되고 T,T제곱을 지나간다. 맞니? 그래서 요 접선인데 이 접선은 당연히 A점을 지나지. A점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Y에다가 -1을 넣고 X에 0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가? 접선이 두 개 나오는구나. 지금 상황이. 그럼 T는 P-1로 나오죠. 그래서 접선이 두 개 나오고 접점도 두 개가 나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다 좀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T가 1일 수도 있고 T가 -1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T가 1이라면 이렇게 되고 T가 만약에 -1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접선이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 당연한 게 잠깐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프를 조금 정밀하게 그려보면 방금은 대충 그린 거고 조금
정밀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점이 이 정도쯤 주어지는 거잖아 그림상. 그럼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쪽도 나오는데 지금 좌우 대칭이라서 반대쪽도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은 거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그은 것도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의 접점이랑 여기서의 접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점은 정확히 얘기해서 여기가 이제 1,1이고 P12라고 할까? 헷갈리니까. 여기서의 접점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직선이 어디가 있냐?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여기 요거가 이게 되는 거고. 상황 알겠니?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어쨌든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접점이 뭔지 모르잖아. 접점이 없어도 접점처럼 행동한다. 아는 것처럼.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지금. 알겠죠? 모든 거는 접점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 공통접선이라고. 요거는 책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좀 어려운 유형이라서 공통접선은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네 번째 유형인데 잠깐만 우리 책에도 있긴 있어 공통접선. 여기만 조금 지우고 대설명해주자. 자, 그 마지막 유형인데 공통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접선이라는 거는 곡선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공통접선도 자세하게 파고들면은 다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이제 공통접선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접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점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보면은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상황만 있습니다. 공통접선 중에서 접점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거기 이그젠플이 있는데 요거는 이그젠플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씨. 자, 보여줄게요. 접점을 공유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봐봐. 자, 그림 봐. 그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 자, y는 fx. 자, y는 gx. 얘가 접점이야. 자, 얘가 접점이야. 접점일 때 파랑과 빨강의 공통 접선이지. 그러니까 검정색 직선. 그래서 여기를 이제 L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편의상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개의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거든? 끌어내봐. 관계식 두 개가 뭐랑 뭐가 나올까? 아, 너무 추상화 시켰나? 너무 예시를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일반화 시켰나? 요거 예시는 이따가 책을 보면서 좀 갈게요. 요거 예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 A점은 파란색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빨간색 위에 있지. 그러면은 일단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점을 내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 A점을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파랑 위에 있지만 빨강 위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Y좌표가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개를 더 끌어내봐. 그렇지. F'A랑 G'A가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공통이잖아. 그래서 함수값도 서로 같고 기울기도 서로 같다. 이게 접점을 공유하는 경우. 예시는 이따가 책에 있는 걸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접점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쓰고 있는 거 맞냐? 접점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이런 걸 한번 봐봐. 자, 이걸 봐봐.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다른데 오른쪽 상황은 근데 요거는 사실 예시를 찾기도 좀 힘들어. 책에 잘 안 나와. 이거는. 근데 가장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요게
지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유형인데 이건 뭐냐면 예시도 잘 없더라고. 책을 뒤져봤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상황이.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얘는 지금 접점을 공유하잖아. 근데 얘는 접선은 공유하는데 접점은 달라. 그러니까 접점은 서로 다른 거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죠. 편의상. 실수. 야, 여기에서 뭐 끌어낼 수 있겠냐? 두 가지 끌어내봐. 지금 상황에서 두 개 끌어내봐. 뭐를 끌어낼 수 있겠니? 아니, 왼쪽이랑 비교해. 항상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지금 공통 접선이잖아. 야, 일단 기울기가 같잖아. 무슨 얘기냐면 F'A랑 G'B가 서로 같지 않을까? 기울기 같으니까 한 개 더 끌어내봐. 이거 조금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은 게 한 개가 더 있거든? 뭐가 같을까? 힌트. 얘랑 같은 게 뭐죠? 이건 중학교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탄젠트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이제 각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선분의 기울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 당연하지. 아니 봐봐. 이 길이가 그러니까 x 증가량이 b 빼기 a죠. 그 다음에 y 증가량이 뭐가 나와? gb 마이너스 fa잖아.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서로 같다.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점 지금 이해되지, 그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요 두 점을 연결을 했을 때 삼각형의 기울기는 바로 요거. 그래서 요거 세 개가 같다. 이게 마지막 유형이고, 요거는 사실 예시 찾기도 좀 힘들어. 교재에 잘 안 나와, 이런 예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더라, 지금 보니까. 요건 있는데, 요건 없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가면은 지금 접선의 유형별로 다 정리를 해준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정리가 두 개가 더 나오거든? 롤이랑 평균값이 나오는데, 롤이랑 평균값까지만 설명을 하고, 너무 설명을 많이 했나? 30분 정도 설명했는데 롤이랑 평균값까지만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좀 넘어갈게. 자, 롤이랑 평균값만 하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1시간 15분 남았는데 롤이랑 평균값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은 쉬어야 되니까 흐름상 잠깐 쉬었다가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면 딱 깔끔하게 될 것 같아. 두 가지만 더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조금만 참아. 두 개만 더 설명하고 쉴게요. 이거 그냥 정리입니다. 정리인데 이것도 한 400년 됐어요. 참고로 롤은 사람 이름이고. 자, 보여줄게. 롤은 사람 이름입니다. 롤의 정리는 수식을 좀 써줄까? 수식? 근데 복잡해. 이게 정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조건이 되게 복잡하거든. 생각보다 복잡해. y는 fx가 조건이 많아. 잠시만요. 조건이 되게 많은데 해부간 AB에서 여기서 그리고 두 번째 개부간에서 미분간 그 다음에 양 끝값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일 때
같았으로 조건 3개나 있어. 이거 일 때 이러한 가정 안에 F'C가 0인 이거인 C가 개구간 AB 안에 존재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몇 개 존재하는지까지는 몰라요. 아무튼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증명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증명은 조금 어려운데 이해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자, 보여줄게요. 자, 봐봐. 연속 미분가는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부드러운 거야. 한마디로 그냥 부드럽게 생겼어. 부드럽게 생겼으니까 뭐 얘를 근데 부드러운데 양끝점은 또 서로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봐. 잠깐만. 되게 쉬워. 야,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눈으로 봐도 이해가 될걸? 이게 y는 fx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축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인 거지. b면은 이제 요점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점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연속의 미분가는 부드러우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수평선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평 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수평 접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 접선. 정확히 말하면 얘랑 평행한 거지. 수평 접선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그게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는 맞는데 몇 개인지는 몰라. 너무 뾰족한가?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수평 접선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이게 롤의 정리야. 이게 롤의 정리고 증명을 좀 보여줄게요. 근데 이거는 증명이 조금 어려워. 예전에 증명도 했었니? 롤의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코시의 정리 확장됩니다. 보여줄게. 자, 롤의 정리인데 일단은 자, 이건 증명을 좀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자. 먼저 x가 좀 많이 써야겠다. 대화 아닐 대로 상수함수일 때랑 아닐 때로 먼저 구분을 하는데 야, 이거 수행평가에서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끝내주겠다. X 딱 던져주고 롤의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봐 이러면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해봐 이러면 끝내줘. 다음 시간까지 외워보게 할까? 아니 이 정도는 해야 돼. 근데 솔직히 이 정도 2학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무슨 지금 뭐 선행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중딩 애들 데리고 막 선행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내신 준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심화반인데. 좀 조금 멋있게 쓸까? 조금 멋있게 쓸게요. 케이스 1 fx가 좀 멋있게 써줄게. 글씨는 못 쓰는데 글은 잘 씁니다. fx가 상수표지. 근데 이게 상수함수일 때는 당연히 성립하는 게 야, 그냥 생각해봐. fx가 그냥 수평선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수평선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칸파 0이고 프라임 C 아이고 여기 C가 이 구간 AB 안에 정확히 말하면 무수히 많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지. fx가 요약할 수 없는 너무 긴데. 상수함수가 아닐 때 가만히 있으세요.
아, 이건 조금 어려워요. 상수함수가 아닐 때. 잠시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fx는 개구간 A, B에서 일단은 미분 가능을 써야 되거든. 미분 가능함으로 x 이퀄 c 개구간 A, B 안에 있는 C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미분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쓰고 그 다음에 H를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잠시만 이렇게 쓰자. 이거인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C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동의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나 뭐 하나 빼먹었다. 잠시만요. 미안해. 여기 조금 바꿀게요. 미안해. 여기 순간적으로 뭐 하나 착각을 했어. 좀 바꿀게. 미안. 여기 지우고 다시 쓸게요. 케이스 2만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맞는데 여기가 틀렸어. 아하, 미안. 아하, 여기 다시 쓸게. 잠깐만. 다시 쓸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쓰냐면은 여기를 지워야 돼. 쏘리. 미안. 여기 지워야 돼. 잘못 썼어. 이렇게 쓸게요. 요거 평균값까지만 가고 좀 쉬자. fx는 여기에서 외워야 되는데 연속인데 이렇게 연속인데 fa랑 fb랑 같다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장문을 해보자. 정리에 의해 유개인 폐구간 A, B에서 최대 최소를 모두 같지? 가지면 최소를 모두 가지면 개구간 A, B에서 최대 최소 중 적어도 하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유개인 폐구간 A, B에서 최대 최소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간으로 돌려주면은 적어도 하나는 가져요. 적어도 하나는 갑니다. 따라서 y 이퀄 fx가 x 이퀄 c 그러니까 a, b 안에 한 점 x 이퀄 c에서 최대를 가질 때와 최소를 가질 때로 경우를 나눈다. 최대를 가질 수도 있고 최소를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근데 이게 최대를 가질 때랑 최소를 가질 때의 증명이 거의 똑같거든. 그래서 둘 중에 최대를 가질 때 한 개만 할게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 최대를 가질 때랑 최소를 가질 때가 거의 똑같으니까 이렇게 가자. fx가 x 이퀄 c에서 최대를 가질 때. 자, 그럼 c에서 최대를 가질 때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자,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봐. 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면 C에서 최대를 갖는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최대를 가질 때 수평 접선이 나와.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가 x 이퀄 c가 되는 거고, 맞죠?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림상 내가 원하는 거는 f 프라임 c가,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 내 목적은.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거야.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최대값에서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보여줄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이렇게 쓸게. fx는 a, b에서 미분 가능함으로 x 이퀄 c 에서도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잠시만요. C에서도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F'C가 존재하겠지. H를 잡아줄 거야. 이거인 임의의 양수 H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와, 근데 저 어렵긴 하다. 지금 이거 증명은 진짜 어렵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점이 지금 FC거든. 근데 H가 양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살짝 옆으로 가봐. 그럼 여기가 X는, 자, 그림을 같이 봐. C 더하기 H지. 그러면은 요 점이 지금 FC고 요 점이 FC 더하기 H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얘가 얘보다는 작은 거잖아. 최대 이렇게 해서 곡선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얘보다는 작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를 끌어오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FC가 더 크니까 뺐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므로, 자, 미분계수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쓸게요. F'C는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거든. 좌우 미분계수. 근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목적은 F'C가 0이 되는 거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적용할 거야. 그래서 이게 우미분계수 쪽으로 가면은 아무튼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쪽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0 쪽으로 가는 거라 증명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보면은, 야, 보고 봐봐. 지금 얘가 음수지. 음수니까 분모는 음수고요. 아니, 분자는 음수고요. 분모는 양수야. 그래서 음수랑 양수랑 섞여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면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도, 이건 어려워.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래서 음수분의 음수라서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끝났어. 다시. 그러니까 이제 부호를 보는 건데 하나는 0 이하고 하나는 0 이상이야. 두 개가 같아야 된대. 두 개가 같은데 하나는 0 이하고 하나는 0 이상이야.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F'C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거 말로 정리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잖아. 그러니까 말로 정리를 해보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작거나 같잖아. 지금 상황이 양쪽에서 밀어서 압축하니까. 그럼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F'C는 0이 된다. 이제 이걸 갖다가 말로 정리하면 된다. 증명은 상당히 어렵죠. 이게 노래 정리야.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쉬워. 그림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수평 접선 그리면 끝이야. 그리면 끝인데 얘를 갖다가 증명을 하려면은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돼. 뭐 연속이고
최대 최소 정리해서 최대 최소값 갖고, 근데 뭐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최대값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미분이 가능하면은 좌우 미분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러면 좌우 미분 개수가 서로 같은데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0으로 수렴하고,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게 롤의 정리야. 그래서 여기까지 쓸 수 있으면은 증명이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평균값의 정리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평균값의 정리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림만 좀 보여주고 증명을 생략할게요. 그림만 좀 보여줄게. 너무 지금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자. 평균값의 정리 한 개만 더 하고요. 4시까지 쉴게요. 자, 그럼 10분 전 4시인데 평균값의 정리 한 개만 더 하고 4시까지만 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자. 나중에 궁금하면 평균값의 정리는 책을 좀 찾아보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합시다. 혹시 평균값의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나? 전 예전에 공부했을 때 평균값의 정리는 롤의 정리를 확장한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증명을 딱 할 수 있는데, 자,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는 일단은 타이틀에 이렇게 써놔. 평균 변율과 같은, 자, 이게 수식으로 기억하지 마. 수식으로 기억하지 말고 언어로 기억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롤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수식을 다 보여줄 수는 있는데 지금 어차피 수식을 보여줘도 느낌이 없으니까 상황을 먼저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런 거 생각해봐. 롤의 정리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건데, 롤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이런 거는 자동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수평선이잖아. 수평선을 그었을 때 지금 두 점의, 그러니까 양끝점의 높이가 같다라는 게 핵심이거든. 롤의 정리는. 양끝점의 높이가 같았을 때 수평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야. 물론 이게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평균값의 정리라는 건 뭐냐면 얘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이 두 개가 서로 같잖아. 높이 두 개를 다르게 잡아. 자, 높이를 다르게 잡습니다. 다르게 잡고 그냥 이런 곡선을 하나 생각해봐. 자,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자, 곡선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기울이는 거거든. 그럼 원래는 이게 수평 접선이었잖아. 근데 얘를 기울여서 이렇게 연결해봐. 자, 이렇게 연결하면 요 빨간색 기울기랑 같은 접점이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양끝점이 똑같은 높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롤의 정리인데, 평균값의 정리는 그걸 확장한 거야. 근데 그림을 몇 개 더 보여주면 이제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 그냥 이런 걸 봐봐.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빨간색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잖아.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고. 몇 개 나오는지는 몰라. 몇 개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요거랑 같은, 요 빨간색 기울기랑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은 그게 평균값의 정리. 수식은 아직 동원은 안 했는데 어쨌든 맥락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요것도,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 요것도 사실 롤의 정리랑 되게 비슷한 게, 이거를 기울이면 롤의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값의 정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기를, 그러니까 이 높이를 똑같이 맞추잖아. 높이를 똑같이 맞추면은 얘가 롤의 정리로 바뀌는 거야. 자, 똑같은 높이였을 때는 롤의 정리가 되는 거고, 이걸 옆으로 살짝 기울이면 평균값의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할 때도 보면은 사실 이제 책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 이게 또 고등학교 책에는 항상 롤 다음에 평균값이 나오거든?
근데 대학교 책에는 사실은 평균값 다음에 롤이 나와. 고등 때는 롤을 먼저 배우고 평균값으로 확장을 하는데 대학교 때는 평균값을 먼저 하고 롤로 축소를 시켜. 그러니까 어쨌든 롤이랑 평균값은 서로 돌고 도는 관계고 롤을 확장하면 평균값이 되고요. 평균값을 축소하면 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쪽에 롤을 일반화시킨 게 이거라고. 그리고 사실 나중에 가면 한 개가 더 있어. 한 개가 더 있어. 나중에 가면 코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요거 세 개는 되게 비슷한 거고 얘를 확장할 수 있고 얘를 축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값을 먼저 끌고 온 다음에 얘를 축소하면 롤이 되고 얘를 확장하면 코시가 돼. 방법은 많아. 근데 어쨌든 관계도는 이렇게 돼. 요거는 확실히 이해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롤이고 요게 평균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식 정리만 조금 해주고 잠깐 쉬자. 잠시만요. 수식 정리만 좀 해줄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로 한번 해보면은 어쨌든 요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잠깐만 제가 수식으로 정리할게요. 자, 조건 1번 유개인 폐구간 연속이고 자, 두 번째 조건 조건도 롤이랑 비슷해. 똑같지 뭐. 여기에서 미분간 일단 미분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1대 가정이야. 이거 1대 F'C가 지금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수간 변화율이 있는 거니까 지금 평균 변화율이 이거거든. 이거인 C점이 있죠. 이거인 C점이 개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있다. 그냥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개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뜻은 뭐냐면은 지금 정확히 말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아까 이렇게 그었었지? 그럼 요 기울기 말하는 거야. 요 기울기. 그래서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 이해가 되니?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평균값의 정리. 그래서 이거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데 아까도 거듭 강조해서 말했지만 평균값의 정리라는 거는 롤을 확장한 거거든. 그래서 얘를 증명할 때는 롤의 정리를 끌고 들어오면 평균값 정리가 나와. 그래서 롤의 정리를 먼저 도입해서 평균값을 증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값의 정리를 먼저 증명해서 롤로 축소시킬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은 생략을 합시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못 풀 것 같아. 이거까지 하면 4시까지만 쉬자. 좀만 쉽시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못 풀 것 같아. 이거 좀만 쉬었다 가자. 쉬세요. 쉴 땐 쉬어. 쉬자. 문제만 풀게. 남은 시간은. 유형이 수업 구성하기 진짜 어렵다. 야, 유형이 14개인데 2개씩 풀면 40개 나오잖아. 한 개만 풀까? 한 개씩만 풀어서 14개 풀어야 되는데 45분 남았거든. 45분 만에 14문제를 주파하려면 3분? 맞지? 14문제를 45분 동안 풀어야 돼. 개당 3분. 근데 유형업은 좀 어려워. 여기는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수업 구성이 밥 먹고 이것만 해도 되지.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업 구성을 맞추고 있어. 대표 문제를 푸는 거랑 조금 그 밑에 문제가 조금 어렵잖아.
그거 푸는 거랑 만약에 한 개만 푼다면 뭐를 풀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개념이 쉬운 거는 그럴 거면 맞다 맞다. 난이도에 따라서 쉬운 거는 어려운 문제 풀고 어려운 개념일 때는 대표 문제를 풀고 머리를 좀 쓰면 개념이 쉬울 때는 어려운 문제 내 방바닥에 있을 거야. 누가 너 버스 타는 거야?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근데 나 사진 찾느라 거의 1시간 썼는데 맞아 남은 시간 없어. 화요일까지 쉬더라고? 나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원래 없었어? 그럼 좀 살짝 빠지고. 토요일 빠지는 거를 일단 뭐라도 빠져. 나도 생각해보면 일, 토요일, 여기서 온라인으로 보라고 우리가 내가 봤을 때 27년 아니면 30대 아무튼 그때쯤 수요일이었다. 근데 40년인가? 그 10월달 10월달 근데 월요일 그날이야. 명절 쉬고 금요일 샌드위치 쉬고 그런 거 같아요. 그때까지 근데 일단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알기로 나 우리 초등학교 그랬었어. 4년 DT 나왔다. 어우, 점수 폭 크네. 어이구. 오, 에이스. 옆에. 확실히 어려워. 어려워. 어허. 야, 이거 다 보강 잡아야 돼. 보강 잡아야 돼, 보강. 야, 3개는 맞아야 돼. 떡꼬리! 3개는 맞아야 된다고, 3개. 3개는 맞아야 된다고. 야, 1번은 도대체 뭔데 틀리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눈으로도 푼다. 야, 내가 눈으로 풀어볼까? 이렇게 얘기했지. 연속이랑 불연속이랑 곱해서 연속 만들려면 불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함수를 0으로 만든다고. 그럼 G가 연속이잖아. F는 1에서 불연속이잖아. G1은 0. 눈으로 풀어볼까? 1 더하기 A 빼기 9는 0. A는 8. 어때? 어때? 야, 진짜 10초면 풀어. 아, 맞췄나? 야, 진짜 이게 끝이야. 설명했던 거 기억나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인 함수가 불연속인 지점에서 연속 함수를 0으로 맞춘다고. 야, 2번 봐봐. 2번 미지수 2개지. 관계식 2개 나와야 되죠. 그러면 x에 풀만 1을 넣으면 되겠네. 아, 잠깐만. 이거는 그냥 뭐야, 그냥 풀만 1 넣으면 AB 나오는 거 아니야? 다르게 나오나? 그러니까 그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극한 주는 건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야 그럼 3번은 풀었던 거잖아. 3번은 RPM에 있던 문제고 4번은요? 야 4번도 똑같아.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두 개 서로 갖고 플러스 1 넣어가지고 두 개 서로 갖고. 근데 또 똑같은 얘기. 미지수 3개지. A, B, C지. 관계식 3개 나와야 되지. 근데 관계식 2개밖에 얘기 안 했지. 마이너스 1일 때랑 플러스 1일 때랑. 하나는 어디 있어? 아랫줄에 있죠. F0은 마이너스 1. 이것도 눈으로 풀리겠는데? 봐봐. F0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B를 구할 수 있구나. B가 1이네. 그쵸? B가 1이죠. 그 다음에 위 아래에다가 풀마이를 넣어주면 됩니다. 야 5번은 어떻게 할래요? 아니다. 너네 좀만 고민해봐. 넘어갑시다. 좀만 고민해봐. 이거 하자 이거. 자 이거 갈게. 저기 교재로 다시 봐봐. 유형 1번이요. 이거 그때 불 켜는 게 낫다 그랬나? 문제 좀 잠깐 읽어봐봐. 유형 1번. 유형 문제가 아니 지금 40분 정도 시간이 있고요. 유형이 토탈 14개예요. 하나씩은 다 풀어줄게. 하나당 3분 잡으면 돼. 하나씩 다 풀어줄게요. 40분에 14개 풀어야 되니까. 개념이 쉬우면 조금 어려운 문제 풀고 개념이 어려우면 조금 쉬운 문제 풀게요. 356번 봐봐. 자, 하나씩 풀어줄게.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거를 찾는 게 목적이지. 자, 그러면 바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플러스 9, 마이너스 27이니까 플러스 7을 해주는 게 적당하겠죠. 그래야 플러스 20이 맞지? 그럼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2 x 이퀄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 거니까는 이런 걸 원하는 거고,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최대 접선의 기울기는 7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아, 라지 m이구나. 라지 m은 7, 여기서 이제 라지 m이라고 했네. 접선의 기울기는 7이 맞습니다.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의 좌표는 x좌표가 3이니까 3, 아예 몰라. 그냥 F3이라고 쓸게요. 3, F3. 그래서 어쨌든 접선의 최대 기울기는 x가 3일 때 7로 나온다고. 이거 설명 이해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의 최대는 x가 3일 때 7로 나온다고. 그래서 최대 기울기는 7이 나오고 그때의 좌표는 3, 계산하세요. 뭔지 몰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넘겨봐. 2번 봐봐. 자, 2번은 이건 되게 중요한데? 자, 이런 거, 이건 중요하니까 이거 좀 볼게요. 자, 보면은 이게 쉽지만 중요합니다. 내용은 정말 쉬운데 되게 중요해. 지금 보면은 이거잖아. 근데 이거 위에 점 1,3이라고 하거든? 되게 중요해. 그럼 F에다가 1을 넣어봐. 이렇게 나오니까 A는 1이야. 그 다음에 미분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기울기는 F'1이니까 2가 나오나? 라고 했죠. 그래서 A값 나오고 기울기 나왔으니까 직선 자체는 기울기에 1,3을 지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3을 지나고 기울기는 2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 빠르게 갈게요.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60번 봐봐. 이거 좀 어려워 보인다. 60번.
템포를 올리자. 자, 0분의 0꼴 부정형.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됐지.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미분계수 끌어내야 되거든. 자, 이렇게. 그러니까 x 더하기 1을 이렇게 바꾸세요. 순간적으로. 바꿔주시면 얘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끌어내는 거야.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미분계수. 그럼 어쨌든 얘가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다 풀었네. 그러면 얘네가 원하는 거는 접점이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중학교 내용인 게 아까 처음에 내가 직선의 기초를 설명한 게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긴 하지만 중학교 내용이랑 그대로 연결되거든. 이게 완전히 중학교 내용이야. 탄전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 구하는 거.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기울기를 구할 때 항상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지. 그게 핵심이라고. 넘겨봐.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하지? 계속 고민되네. 비슷해 보이니까 그냥 61번 풀게요. 자, 이거 가자. 아, 야 거기다 써놔. 법선. 유형 3번에다가 법선이라고 써놔. 그러니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갈게. 야 그냥 바로 때려. 아, 3개나 주어졌어. 자, 1번을 때려. 그리고 2번과 3번을 붙여. 더하기 2번을 때려. 그럼 1이죠. 2번을 때리고 1번과 3번을 붙여. 더하기 3번을 때려. 그럼 마이너스 1이지. 때리고 1번과 2번을 붙여. 그 다음에 2,0이라고 하니까 f'2는요? 땡큐. 날아가고 날아가는구나. 그럼 f'2는 마이너스 6이 나오지. 그치? 근데 이제 잘 봐봐. 지금 원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이거든? 근데 원래 접선이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랑 수직인 직선을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를 줘야 되냐면 정확히 6분의 1을 줘야 돼.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접선이 요거고요. 얘가 법선이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쪽으로 가고 기울기가 6분의 1인데 2,0을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이에요. 요거랑 요거. 4번 가봐. 4번. 유형 4번에서 뭐가 어렵죠? 367번 한번 해볼까? 자, 67번 갈게요. 지금 다 필기하면서 듣는 거 맞니? 자, 자꾸 쓰면서 들어라. 67번이요. 최대한 많이 풀어줄게. 자, 해보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원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니까 일단 때려. 이거 맞죠? 자꾸 확인해줘. 맞지? 원점이라고 하니까 f'0을 주면 3분의 4예요. 그러면은 직선 자체는 잠시만. 원점에서의 접선이구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 원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접선입니다. 원점에서의 접선이에요. 근데 다시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지. 복잡해. 그러면 이 접선이랑 이 곡선을 다시 연립하는 거야.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와.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봐. 얘랑 이렇게 나오나? 아하, 나가고 나가네.
양변에 3을 곱해주면 그러면 얘는 0도 되고 6도 되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지금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원점이고요. 하나는 6, 아니 6,8이구나. 맞지? 끝났어. 그래서 하나는 원점이고요. 다시 만나는 x좌표가 6이니까 하나는 6,8이 된다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중점을 잡으면 요 중점의 위치는 3,4가 되겠지. 끝났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림 없이 풀어가지고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얘들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렇게 봐. 자 그림을 그려줄게. 자 이게 y는 fx고요.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대충 그릴게요. 나도 이거 지금 정확하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되고 지금 이 그림이 정확히 맞는지는 몰라요. 내가 자세히 그린 게 아니잖아. 근데 대략적인 흐름만 보면은 아무튼 3차 함수니까 이렇게 S자 모양의 곡선이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원점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하나는 원점이고요. 하나는 여기가 A점이 이제 6,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센터가 3,4 이렇게 된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가면은 자 봐봐. 요거 수식 자세히 봐봐. 보면은 저기가 사실 얘는 중근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근데 얘는 중근인데 그림이 0에서 접하는 폼으로 나오면은 다시 0에서 접하는 폼으로 나오면 여기가 중근으로 나오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홀수 차수로 나와. 이건 좀 어려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건 좀 어려운데. 다시. 그러니까 지금 0이랑 6에서 만나는 거는 맞는데 0에서는 지금 수식이 제곱폼이 나오잖아. 제곱폼이 되면은 팅 하고 튕겨. 근데 여기가 홀수 차수가 되면 뚫고 지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 이거 조금만 설명해 줄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린다 손 치자. 봐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몇 차지? 10차씩이네.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0, 1, 봐봐. 1, 2, 3, 10차씩인데 전반적인 계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된다. 뚫어, 튕겨, 뚫었어, 튕겼어. 미안. 나 지금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네. 미안해. 다시 보여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그린다 손 치자.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수투를 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얘 10차식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지금 홀수지. 자 1차식이니까 홀수죠. 홀수일 때는 뚫는다고. 그럼 여기는 짝수지. 짝수일 때는 튕겨. 여기가 홀수죠. 홀수일 때는 뚫어. 여기가 짝수지. 짝수일 때는 튕긴다. 그래서 홀수일 때는 뚫고 지나가고 짝수일 때는 팅 뚫었어 팅 이렇게 된다. 알겠니? 이게 홀수 차수. 홀수랑 짝수의 차이점이에요. 홀수일 때는 뚫고 지나가고 짝수일 때는 튕깁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얘는 지금 홀수 차수잖아. 홀수 차수니까 여기에 튕기고요. 얘는 지금 거꾸로 말했다. 여기 짝수잖아. 짝수니까 튕기고 홀수니까 뚫고 지나간다고. 넘겨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형 5번은 기울기가 주어질 텐데 371번 봐봐. 자 한주야 해석해봐.
x축의 양의 반영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라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 탄젠트 45도니까는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x축의 양의 반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라는 얘기는 그냥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울기를 1로 맞춰주세요 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를 기울기를 1로 맞춘다. 사실 이게 지금 접점 가정인데, 그러면 x가 1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석을 쓰려면 접점 가정이라고 다 쓰는 게 맞는데, 빠르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1,4인가? 1,4지. 그래서 이게 지금 접점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미분을 이용을 해서 접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지금 1,4라는 얘기고 기울기가 1이에요. 다 풀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접선 자체는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점을 찾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자, 6번 봐봐. 6번에서 뭐 해볼까? 뭐 해볼까? 뭐가 어렵냐? 75번 봐봐요. 375번. 자, 요거는 실제로 풀면은 2차 방정식의 두분의 곱으로 나옵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때려. 자, 일단 때려. 항상 일단 때려. 그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건가? 맞죠? 근데 접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여기를 만족하는 x가 이제 접점의 x좌표거든.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잠시만요.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모든 상수 A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이거 제대로 해줄게. 이렇게 가자. 잠깐만, 제대로 해줄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쓰세요. 접점 가정 이렇게 P점에서 접한다 손 치면, 자, 이게 지금 접점이지, 맞죠? 이게 접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접점을 가정했을 때 기울기 M은 F'T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잠시만, 이게 기울기고 저게 접점이니까 이게 맞거든. 근데 이게 3이잖아.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렇게 안 풀리지? 뭐가 문제지? 아씨.
뭐가 문제지? 잠시만요. 접점 잡고 기울기 잡고 이게 접선이야. 저거 3이야. 이렇게 갈게요. 잠깐만. 이렇게 가자.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이제 3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오면 여기를 조금 자세히 볼게.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잠시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지금. 그러면 t가 1일 수도 있고 이거니까 t가 이거일 수도 있지. 선생님, 2A 뒤에 T 플러스 1이 되잖아. 여기에서 2A에 곱하기 T 플러스 1이 되는 거. 그러네. 땡큐. t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이거지? 지금 아니잖아 그러면. 잠시만. 왜 이렇게 꼬이냐. 그러면 t가 이거일 수도 있지. 뭔가 이해가 안 가죠? 맞는데? 잠깐만 보고 있어봐. 잠시만요. 접선의 방정식 했지 않나? 얘들아 미안해. 내가 좀 하나 착각을 했는데 정리해줄게요. 다 됐어. 자,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자, 봐봐. 얘가 지금 3차 이제 곡선인데, 자,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얘기야. 봐봐. 자, 이렇게 봐봐.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과 직선이 지금 접한다고 나와있지. 그래서 나는 그냥 기울기가 3이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조금 깊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곡선과 직선이 이렇게 딱 접하잖아. 그러면은 이 접점에서의 방정식이 그냥 y는 3x 더하기 1로 나온다는 거야. 이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여기 상수 쪽을 플러스 1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두 개니까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게 문자가 두 개인데 관계식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금 헷갈렸었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접점에서의 이게 지금 접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 접한다고 했는데 얘가 그냥 접선이 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 그냥 결론을 지어줄게요. 요거 접선 다시 정리하면 걔네 했네. 잠깐 요거 다시 정리하면은 오래 걸리니까는 답지를 좀 참고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선이 되는 건데 어쨌든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는 여기가 지금 접점을 가정한 거고 요렇게 생긴 접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3이 될 것이고 이 뒷부분은 1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미지수가 2개니까 관계식도 2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얘랑 얘를 엮으면 된다고요. 자, 일단 넘어갈게. 자, 7번이요. 자, 하나씩 한번 계속 가보자. 자, 일단은 쉬운 거 갑시다. 76번 봐봐. 자, 76번. 얘는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를 fx라고 해서 아까 설명했던 건데 여기 곡선 밖에 이게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린다는 얘기거든. 그럼 당연히 접점이 등장하겠지. P점이라고 두고 이 접점을 이렇게 잡는 거야. 접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접선에 대한 방정식은 이거 미분은 쳐야겠다. 잠깐만요.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접선은 이렇게 나오고 t, 저기 P점을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접선이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접점이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얘가 접선인데 어쨌든 이 접선은 0,1을 무조건 지나가. 그래서 y에다가 1을 넣고 x에 0을 넣는 거야. 그럼 t에 대한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거 풀어서 t 값을 구하면 돼. 여기서 t를 구한 다음에 구한 t를 다시 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접점을 가정한다고. 접점이 뭔지 모르지만 접점을 가정해서 마치 접점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접점을 구할 수 있다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이제 공통접선이에요. 해봅시다.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380번. 자, 공통접선. 자, 얘도 보면은 그러니까 공통접선을 구하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봐봐. 자, 이렇게 그려봐. 자, 그림을 자꾸 그려.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자, 아까 그렸던 건데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상황이.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검은색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여기 P점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P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FA랑 GA가 같습니다. 얘랑 같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F'A랑 G'A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미분 다 쳐서 넣을게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A 구하고 여기서 A 구하고 공통인 A를 찾으면 돼.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할 수 있겠니? 다시 말할게. 아무튼 이게 공통접선이고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Y좌표가 서로 같잖아. Y좌표가 서로 같으니까는 당연히 요거 두 개가 서로 같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잖아. 공통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고 이거를 풀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는데 아무튼 구하면 A가 뭔가 나오겠지? 그럼 그 중에서 공통인 A를 찾아. 공통인 A를 찾아서 그럼 끝났잖아. 공통인 A를 찾으면 아무튼 접점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지. 넘어가자.
넘겨봐. 자, 그냥 대표 문제 위주로 툭툭 갈게요. 너무 많아서. 83번. 야, 이거는 넓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아니 그냥 접선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쳐봐. 이거 미분을 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기울기는 F'이라서 마이너스 이거 야 끝났네. 그럼 기울기 쓰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야 그럼 중학생 문제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니까 X 여기가 1 여기가 2 넓이 구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니까 근데 이거 유형이 되게 많네.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지는구나. 집에서 좀 더 풀어봐봐. 좀 어려워 보이는데 86번 같은 거 좀 풀어주고 싶은데 일단은 넘어갑니다. 야 10번 봐봐. 10번 한번 해보자. 389 89번이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봐봐. 이거 원판의 넓이 구하는 건데 어쨌든 단지를 구하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갈게요. 여기 1분만 1이지.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 되겠다. 자 보세요. 여기 1이지. 그러면 일단 접선 그어. 자 미분 단원이니까 접선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가 수직이잖아. 끝났다.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 파란색 기울기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분하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기울기가 무조건 4로 나와. 빨간색 기울기 맞지? 미분 치면 이거라서 빨간색 기울기가 4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파란색 기울기는 정확히 이렇게 떨어져. 수직 관계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봐봐. 얘가 지금 1이지. 1이니까 지금 4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 4대 1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4분의 1로 나오는 게 맞겠지. 비율이 4대 1이니까. 그러면 요 놈의 좌표는 여기 길이가 지금 1이거든 정확히. 그래서 요 센터가 0,4분의 5가 나와. 센터가. 맞죠? 근데 지금 원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는 피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지름은 이렇게 나와요. 끝났죠? 그래서 이게 답이야. 드디어 끝이 보인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5분 남았다. 좀만 더 가자. 네 문제만 하면 되잖아. 자, 392번. 롤의 정리인데, 롤의 정리. 자, fx는 이거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2와 f3은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도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대략 이런 거고, 그러면은 수평 접선 찾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얘를 때려. 자, 이러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붙여서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풀면 답이에요. 오케이? 알겠지? 이거 풀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 x 있잖아. x는 어쨌든 이 닫힌 구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x를 구하는데 그 x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x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x를 고르시면 된다고.
이게 롤의 정리니까. 넘겨봐. 평균값의 정리. 뭐 할까? 딱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400번인데 아니 그냥 대표 문제를 가져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대표 문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보면은 1,3에서 평균값의 정리잖아. 저기 그러면은 이게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이 범위에서는 얘랑 같아지는 이런 거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계산을 조금 해보면 해야 돼. 야, 얼마 나오냐? F3에서 F1 빼면은? 시간도 없는데 잠깐만. 야 이거 좀 해줘봐. 산수 좀 도와줘. 2 빼기 4 더하기 이거 맞니? F3 맞죠? 이거죠? 얼마냐? 6? 7인가? 7이니까 얼마야? 3 마이너스 1인가? 더하기 1인가? 현재 이거 맞아? 맞지? 틀린 거 없지? 그래서 요거가 되는 F'C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F'C니까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평균값의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 변화율이 4가 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은 이제 이런 모양을 갖겠죠? 두 문제. 자 유형 업인데 401번이랑 405번만 하고 맞춰도 될까? 야 이거 약간 시간 초과해도 되냐? 한 5분만 더 하면 안 돼? 401번이랑 405번까지만 하자. 괜찮겠니? 아니 이거는 끝내야지. 그래도 두 문제 남았는데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401번이랑 405번까지만 합시다. 401번 봐봐. 야 이거만 하고 끝내자. 다음 시간에 유형 잡아가지고 더 풀어줄게. 자, 두 문제만 하고 마칩시다. 401번인데 야 이거 유자품을 써네. 이런 문제 되게 좋네. 이거 공통수학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 점집거리 해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되죠.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완전히 1학년 수학으로 풀면은 그러니까 이거 동점 잡으면 돼.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은 최소 거리도 구할 수 있거든.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수학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지금 차수가 낮잖아. 2차식이라서 판별식을 갖다 적용할 수 있어. 판별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얘랑 수평인 접선을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접방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얘랑 얘가 접한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K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K값 구하고 나면 여기 접점 나와. 접점 나오는 순간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1학년 수학이야. 1학년 수학은 점집거리 첫 번째, 두 번째로 접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2차식밖에 안 되니까는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럼 K값 나오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여기까지가 1학년 수학이고, 만약에 이제 미분을 통해서 간다라고 치면은 더 쉬워지는 게,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좀 쉬운 게 때려. 자, 때려서 2로 맞춰. 근데 요거 때리면 이거 나오지. 그렇죠? 이게 진짜 쉬운 게. 그러니까 프라임 들어가면 이거잖아. 그럼 어쨌든 접점의 x좌표가 1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 P점이 그냥 1,1이라고. 그래서 여기의 최소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주면 돼. 그래서 미분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되는데, 미분을 모르면은 판별식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점집거리를 써야 됩니다.
점집거리 써도 나오기는 해. 이렇게 들어가지. 1학년 수학으로 풀어볼까? 보여줄게. 이것도 할 줄 알아야지. 야, 다 풀었잖아. 이게 1학년 수학이야. 그래서 여기 동점 잡고 여기까지 점집거리로 세팅한 다음에 요거 그냥 없는 셈 치고 여기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여기에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라스트 한 문제. 이거 한 개 풀고 마칠게요. 자, 405번. 접선 하나. 자, 얘는 뭐냐면은 곡선밖에 한 점에서 긋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이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자, 여기 fx예요. 그리고 여기 곡선 밖에 점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점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접선을 그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접점 가정을 접점 가정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 접선은 y는 기울기에 접점 가정. 쏘리 실수. 이거 아니야. 쏘리.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가 이거지. 그래서 y는 기울기에 저 P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나오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 접점 과정, 접점인데 이 점을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간다 손 치면 y에 1 넣고 x에 a를 넣으면 되죠. 뭐 이상한데.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 어쨌든 접선이 한 개, 그러니까 접선이 한 개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접선이 한 개라는 얘기는 이게,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줄게. t에 대한 유일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거 정리해가지고 3차 방정식 나오는데 요거 3차 방정식이 유일근을 갖는 조건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지를 조금 참고하면, 자, 요거 3차 방정식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답지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지를 참고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접선이 한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접선이 한 개가 나오는데 접선이 한 개면 접점도 한 개야. 접점도 한 개니까 얘가 유일근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실근이 한 개만 나오려면 여기에서 100% 실근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허근이 나오든지 아니면 0만 실근으로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허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여기가 실근이 한 개 나와야 되니까 이 뒷부분을 봤을 때 얘만 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중근, 그러니까 0을 중근으로 갖는 건 괜찮지. 그래서 허근 가지려면은 여기서 허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을 생각해야 돼서 이때 이제 허근을 갖는다고 하고, 영을 중근으로는 못 갔나?
A가 0이면 안 돼? A가 0이면 안 돼? 왜 안 되지? A가 0이면 왜 안 되죠? 곡선이 무슨 말이야? A가 0이면 안 돼? 그렇구나. 그러네. 만약에 잠깐만 0을 근으로 가지면은 A가 0이 나오거든. 근데 A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A가 0이면 여기가 0,1이잖아. 근데 0,1이 이 곡선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이 곡선 밖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린다는 건데 이 점 자체가 곡선 위에 딱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얘들아 보장만 찍고 마칠게요. 저기 필기노트랑 오답노트 이런 거 다 꺼내고 도장은 어디다 찍어야 되냐? 자, 설날 잘 보내시고요. 65쪽에다 도장을 찍자. 자, 요거만 찍고 마치자. 어? 오늘 오답 안 했지. 이건 집에 가서 알아서 채워와. 야, 그냥 더 찍을게, 도장은. 야, 65쪽 좀 펼쳐줘. 오케이. 아이고, 안 갖고 왔어? 아하이, 다음에 갖고 와. 그 다음에, 자, 도장 찍고 마치자. 여기 하나 더 찍을게. 오늘부터 쓴 게 없구나, 다들. 노트 하나 빌자. 오케이. 오케이. 자, 65쪽이요. 얘들아, 65쪽. 고생했다. 설날 잘 보내자. 네.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고생했다.